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기업에서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이 꽉 차시죠. 자, 오늘 이상로 멘토님 모셨습니다. 오늘 오늘 각오를 좀 새롭게 해주시면서. 네. 자,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오늘 코스피 좀 짚어주시고, 내일, 다음 주 전까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많이 빠졌습니다. 이유인 즉슨 유럽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 번 더 돌면서 유럽에 대한 악재가 다시 한 번 부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였죠. 자, 드라기 총재 자체가 유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냉정하게 바라보자고요. 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빠지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지수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또 보셔야 되는 것은 포스코가 빠지면서 2,000포인트가 무너졌다는 거죠. 자, 그만큼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빠졌다는 것은 증시의 지수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빨리 오르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바로 개별주 장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업황적인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살아있는 업종, 그리고 4분기까지 연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업종을 찾으셔서 거기에 대한 개별주 장세에 좀 더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예, 일단 코스피 시장이 오늘 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저가가 좀 속출했다는 모습이고요. 이 신저가가 속출한 요인은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다시 부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늘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경기 부양에 대한 반대적 급부가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조금 핫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은 너무나 많이 흔들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어이가 없죠. 사실은 어이가 없고, 이 시장을 이렇게까지 또 대외적 변수적인 요인으로 이렇게까지 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을 들어 올렸던 이제 그 주체가 누구냐면 외국인이에요. 그 외국인이 지금 이제 또 시장을 빼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어떤 방향성에 의해서 시장은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변동성, 불확실성,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동성, 이 불확실성이 점점 거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10월장에서 우리가 이 변동성, 불확실성이 거칠 수 있는 요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실적들이 이제 곳곳, 속속 이제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럽발 이제 경기 침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자, 명확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경기 부양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 왜?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제 체제 하에서 본다면 경기 부양 다시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또 해소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늘 이렇게 고를 만들어야 또 산을 만드는 모습들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단은 저희가 시장을 상승 쪽으로 보고 있는, 즉, 여러분들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자꾸 가닥을 잡아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크게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급락이 나왔다. 이것은 즉 들어 올릴 때도 크게 거래량 없이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만들어진 고를 쉽게 또 고를 메웁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들이 자 이제 그 고를 메울 때 제대로 고를 메워질 수 있는 종목들인지 그것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공개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약삭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보다는 여러분 조금 우둔하지만 꼭 지고 가는, 즉 좋은 것들은 꼭 지고 가는 그런 전략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화가 있었죠. 그죠?
그 우화에도 보면, 결국은 나뭇가지를 꾹 쥐고 있듯이, 절벽에서의 나뭇가지, 주식 좋은 종목도 꾹 쥐고 가야 이것이 제대로 된 수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화면이 꽉 찬 만큼 저희도 꽉 차게 알차게 또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도전은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이 저 화면상으로 나오니까요. 굉장히 좀 어색하네요. 자,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에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 곡에는요, 자동차 부품주 되겠습니다. 자, 예. 두 번째 곡에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 곡에 자동차 램프 및 샤시 제품입니다. 샤시라고 불리죠. 그죠? 샤시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자, 상담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상담 명쾌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요, SM이 들어왔습니다. SM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한가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낙폭이 가했다, 그죠? 하지만 빠졌던 데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엑소의 루안이라는 그 가수가 지금 또다시 탈퇴를 하겠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셔야 되는 것은 SM이 항상 OPM 바로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15%, 16% 가까이 나왔던 기업이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 조항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이익률을 좀 더 뽑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시장은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엔저에 대한 부분 자체는 또다시 이슈가 될 수 있다. 자, 일본의 매출 자체를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SM입니다. 그런 분위기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고,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것은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 그거를 좀 더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저가 자리, 손 바뀌는 자리를 꾸준히 지켜보십니다. 어떤 자리에서 손이 바뀌었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 자, 이 자리가 보이시죠? 자,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났던 자리예요. 시초적으로 나타났던 자리고, 그 3만원대, 31,000원대까지 오늘 빠지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내일장, 월요일장에서 이 31,000원대를 갭 하락 출발을 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31,000원대 자체에서 내일 월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지켜보시자. 목표로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35,000원대 가격권역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윗꼬리가 달릴 확률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추세는 이미 하락 추세권 안에 들어왔다. 거기에 반등으로 살려나가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인데요. 7,560원의 비중 30%라고 9567님 남겨주셨습니다. 예, 왜 손절 안 하고 뭐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죠? 다산 네트워크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한번 볼게요. 차트상으로 보면 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6,500원 구간이, 자, 지지가 안 됐어요. 그죠? 무너뜨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차트상으로 보면 이걸 팔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죠? 6,500원대 부분. 여기는 늘 밀려왔던 자리대가 뚫고 올라오면서 이게 강한 지지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지를 형성 못하고 밀려내렸습니다. 아유, 이제 그럼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팔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스는 통신장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통신장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 시장 성장성을 분명히 갖추고 있는 섹터입니다. 거기다가 다산 네트워크스가 실적이 나쁩니까? 실적이 나쁘면 여기서 팔아야죠.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실적 우려가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수급이 꼬였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미래성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효용 가치성 없습니까? 있습니다. 접근성에서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섹터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근접성, 가까운 미래의 효용 가치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무너졌다고 해서 굳이 상담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선이 무너졌다고 상담하실 종목이라면 아예 애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지지대를 살짝 깨고 내려왔습니다. 지지대를 금방 회복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 시점은 다산네트워크스도 이번 달에 어찌됐든 실적 발표를 해야 됩니다. 정말 좋지 않다면 거래량 키워가면서 밀고 내려왔겠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거래량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4%나 밀고 내려왔습니다. 자, 거래량이 수반되던 곳에서는 늘 거래량이 수반이 됐고, 즉 상승 구간에서 늘 거래량이 수반이 됐어요. 그럼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결국은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고 가십시오. 예. 네. 제가 요번에 상담 드릴 종목은요, 7239님이 하나케미칼 16,000원의 비중 20%를 문자로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이어서 한번 상담을 해 드릴 건데요. 우리가 기업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 하나케미칼 말 그대로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석유에 대한 원료, 정유 자체는 상당히 많이 빠졌다고 그죠. 그러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마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OPM은 늘어나더라도 거기에서 매출 자체는 상당히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바로 경기 회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늘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많이 남길 수 있는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러면 쉽게 바닥을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절대로 추가 매수하면 안 되시는 그런 구간이고요. 대신에 손절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잠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월봉 보시면 맥점 자리가 두 군데 잡힙니다. 자, 상단에는 지금 17,000원짜리, 그리고 하단에는 12,800원짜리인데, 이 12,800원짜리를요, 어떤 식으로 깨고 내려오냐면, 자, 물량이 오늘 상당히 터졌죠. 같이 보겠습니다. 어때요? 거래량이 다시 한번 빠졌다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다이버전스로 인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나야 되는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크게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다시 거래량 자체가 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좀 더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등 나오기는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하지만 주가는 빠질 만큼 빠져있다. 대신 낙폭과대에 대해서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시자. 반등은요, 여기 가격권요. 자, 짚어드리겠습니다. 요 가격대 13,500원까지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요청하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평산차업 KDR, 이 종목을 6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80%나 들고 계시네요. 6348님. 자, 제가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그냥 결과적으로 뭐냐면, 일봉, 주봉, 월봉을 다 죽여놨습니다. 그죠? 일봉, 주봉, 월봉을 다 죽여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가, 동사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관심밖에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회사의 내부적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낙폭 과대한 종목을 그것도 개별주입니다. 그 개별주 중에서도 가장 낙폭 과대한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 보겠다고 들어가시면, 자, 그게 수익으로 전환되어서 수익을 보시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폭탄 선물 받은 거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그 폭탄을 선물 받은 거다. 왜? 그다음부터 계속 낙폭 과대 종목만 찾아다닌다. 그리고 테마성, 상장 폐지가 나오기 이전에 확 들어 올리는, 개인들을 꼬시는 구간에서, 덥석 물 수 있게 돼 있다. 그 점에서 여러분들 폭탄 선물 받지 말라고 계속해서 실적이 나온 종목군들 위주로 저희가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사시면 저희가 늘 경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 사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종목에 사서 수익 보면 그건 폭탄 선물 받은 겁니다. 라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 말을 왜 안 들으세요? 제발 좀 진정성 있게 좀 저희들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들으시는지, 그것도 이런 종목에 비중을 왜 80%나 싣고 가셨는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자,
그만큼 방송에서 저희가 강조드렸어요. 그죠? 자, 이 회사 지금 상장 폐지입니다. 상장 폐지 기로에 서 있다고 기로 아닙니다. 상장 폐지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시가총액이 33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 미달이죠. 결과적으로는 남겨둘 수 없습니다. 어디? 이 시장에서 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장 폐지 쪽으로 됐고, 그러면서 거래 정지가 걸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장 폐지, 이제 수순을 밟게 된다면, 거래 재개가 될 때쯤 바로 이제 그 정리매매 기간이라는 것을 통과합니다. 그럼 거의 이 상황에서 또 10분의 1 토막이 나서 출발을 하죠. 그러면, 거의 69원, 뭐 이렇게 출발이 될 거예요. 그러면, 80%나 들어가셨기 때문에 재산 다 날리는 겁니다. 주식 투자금 다 날리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결국은 시청자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폭탄을 선물 받기 위해서 들어가셔서 수익 보자고 들어가셨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런 폭탄을 선물 받으러 들어가셨는데 여기 폭탄 메시지 남기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희도 정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얘기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점 꼭 좀 참고하십시오. 예, 오늘 안타까운 사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GS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GS, 지금 1283번님이시고요. 자, 1283번님, 잘 들어주세요. 자, 지금 4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39,6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이거의 이유는 뭘까요? 자, 이분도 폭탄을 선물 받으신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말씀드려서. 하지만, 이거는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들고 계신 시청자님은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결과치죠. 자, 우리가 GS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정유주입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GS,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S-오일. 자, S-오일은 낙폭이 상당히 컸어요. 왜냐? 정유주에 대해서 매출 비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GS도 아무리 자회사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정유주가 정유에 대한 부분이 매출에서 60%를 차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미국 증시가 크게 빠졌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에너지 관련주들이 크게 빠졌어요.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유가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급락을 했다는 거예요. 수요 자체가 넘치고 다시 한 번 더 활성화가 돼야지만 정유주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요. 아직까지 바닥을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자, 종목 가차없이 손절 처리하겠습니다. 손절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세요. 지금 대안주를 찾으셔서 아니면 오늘 하는 대안주라도 괜찮습니다. 갈 수 있는 종목을 조금 가지고 계십시오. 개별주 장세입니다. 절대로 시가총액 높다고 그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다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석유, 화학, 정유주는 특히 더 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어머님이나 아니면 아버님이라면, 자, 신청자님이 꼭 정유주를 어떻게 타이밍을 잡냐면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용 운전하시죠? 그 자가용에 기름을 넣어 갑니다. 기름 넣어 갔을 때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700원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그 정유 가격 자체가 1,800원대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뉴스는 빵 뜰 겁니다. 어떤 뉴스가 뜨냐? 정제마진이 개선됐다는 뉴스가 뜰 겁니다. 그때 매수에 대한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아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첫 번째, 안드로이드 마켓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하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이 뜨면 동의 및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전문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놓친 경우라도 녹화방송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샘플러스 앱을 통해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세요. 예, 대안주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곡 말씀해 주시죠. 네, 적자가 없는 회사입니다. 꾸준한 배당을 하고 있는 회사, 배당 성량이 뛰어난 회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현대, 기아, 한국 GM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전화 왔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이제 국부전자인데요. 예, 쿠쿠전자. 예, 예. 예. 매수가는요? 예, 21만 7,500원인데요. 기사에 상하거든요. 21만 7,500원. 21만 7,500원. 오늘 사셨어요? 아니요, 수요일 날인가? 아,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예, 100%입니다. 예? 100%입니다. 몰빵! 예, 예. 예. 시원하십니다. 그죠? 예, 예. 일단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첫째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예, 예.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것은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쿠쿠라는 어떤, 밥솥에 대한 기대감. 자, 리온 쿠첸이 그만큼 갔으니까, 쿠쿠도 가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리온 쿠첸이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자, 이게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리온 쿠첸이 조금 꺼지면, 이것도 같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리온 쿠첸이 오르면 이것도 같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금 움직임은, 철저하게 리온 쿠첸과 같이 따라 움직이신다고 보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글쎄요, 왜 저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장된 지가 좀 돼야 그래도 그나마 이 회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회사에 숨어있는 매력도도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는요,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 주식을 제가 뭐 하나만 기대감만으로도 들어가서도 안 되고, 차트 모양만 봐서도 들어가서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 강의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은 여러 가지 체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은 가능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잘못되면 뭐 아니면 또다른 식의 투자가 돼버리거든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들고 가세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쿠쿠전자가 지금 앞으로 향후 실적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점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중국 중산층들이. 그죠? 소비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뭔가 좋은 밥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얼굴에 화장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인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캐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중국에 이 볼펜 한 자루만 팔아먹어도, 중국 인구 한 사람당 한 명한테 볼펜 한 자루만 팔아먹어도 10억 개를 넘게 팔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들의 인구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게 아무리 마진이 없는 싸움을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이 밥솥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그들의 주 소비 패턴 쪽에서 일어나는 외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아시겠죠? 네네. 예. 그리고 수익은요, 일단은 여기 저항대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22만 4천 원 부근에 여기 오면 자꾸 밀리잖아요. 그죠? 예, 예. 여기서는 한 번은 차익 실현을 해보세요. 예, 예. 예, 그리고 다시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지금 왔다 갔다를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는 없는 종목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가 또 걸려왔네요. 요번엔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상로입니다. 예,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 예, 어머니. 예,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물어보셨습니까?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아, LG 디스플레이요? 예, 예. 아,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비중은 30%고요. 아, 예. 매수가는 34,050원입니다. 아, 34,050원이요? 근데 지금 이 최근에 50원이 아니고요. 예. 한 5년 전에 그때 오래된 겁니다, 지금.
아, 5년 전에 34,050원이셨어요? 예. 근데 네. 빠져나오고 싶은데, 예. 또 이 앞에 조금 36,000원 선 갔을 때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때 또 기회를 놓쳤어요. 아, 지금 그때는 언제- 더 갈 것 같았다, 그죠? 예. 네. 그때 나 37,000원 되면 빠져나올라 했는데, 예. 아이고, 끝까지 36,950원 찍고 내려. 예. 아, 참, 그 50원 그래서- 차이가 컸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어머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근데 지금 언제쯤 빠져나올까 싶었어요. 나오고 아. 싶거든요. 예, 무조건 나오시고 싶으십니까? 손에 안 보고요. 아, 손에 안 보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자, 예. 어머니 혹시 그 LG 디스플레이가 예. 애플이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고 계신 건 알고 계세요? 모르는데요. 아, 모르세요? 예,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그 예. 휴대폰이 있죠. 삼성전자가 예, 생산하는. 예. 어머니 혹시 스마트폰 쓰세요? 예, 예. 아, 쓰십니까? 어디 거 쓰세요? 예. 삼성 거 쓰세요? LG 그 아, LG 거 쓰세요? 예. 아, LG 디스플레이 사실만 합니다. 맞죠? 자, 하지만 LG 디스플레이에가 예, 또 예. 납품이 들어가는 게 예. 아이폰이라는 곳에서 납품을 해요. 예. 예, 아이폰이라는 곳에 지금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게 어떤 뉴스였냐면요. 애플에서 아이패드를 태블릿 PC를 연기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원래 신작을 10월달, 11월달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내년으로 연장을 시키겠다. 이유인즉슨 지금 아이폰 6 플러스가 너무나 잘 팔렸기 때문에 예. 우리는 올해 출시를 시킬 생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냐면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이라는 회사예요. 예. 자, 비중을 몇 퍼센트 들어가냐면요. 26%에서 한 27% 정도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대형 화면 자체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곡하는 시장에서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자, 오늘 누가 샀습니까? 기관이 꾸준히 사줬죠? 예. 맞죠? 저점 자체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죠? 예, 예. 예, 그 말인 즉슨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 어머니, 그러면 예. 예.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요.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 드릴게요. 혹시 비중이 30%니까요. 예, 예. 어머님이 5년 기다렸습니다. 은행 예. 이자로 따지면 5년 기다렸으면 12%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렇지. 맞죠? 예, 예. 자, 그러면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권에서 요 가격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37,000원에서 36,500원 사이의 가격이 있어요. 예, 예. 자, 거기에 1차적인 매물권역인데요. 그 가격대까지는 좀 더 들고 가세요. 예. 자, 3년 전에, 1년 전에 놓쳤던 그 가격대, 예. 37,000원대, 요번에는 무조건 옵니다. 아시겠죠? 옵니까? 예, 옵니다. 예. 대신에 한 번만에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조금 쉬어가더라도 예. 꼭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니까요. 어머니 좀 더 예. 들고 가세요. 대신 4분기까지는 꼭 보세요. 12월달까지 4분기까지요? 보셔야 됩니다. 예, 4분기까지요? 예, 보셔야 됩니다.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그게 궁금했어요. 안 그러면, 그때 내가 42,000원까지 갔는데도 안 팔았거든요. 그 네. 옛날에. 좀 이제 속이 지금 시원하세요. 빠져나오고 싶어서. 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저희가 거의 동물적 감각으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게 방송을 듣고 SNS를 좀 샀는데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예. 부담 많이 되신데 비중을 왜 실으셨어요? 물타기 계속 해가지고 예? 물타기 계속 했어요. 아, 물타기를 계속 하셨어요? 예, 예. 물타기를 계속 하셨는데 5,700원이고요? 아니 4,700원인데 방송 잘못 아, 예. 4,700원. 예, 예. 예. 비중을 지금 얼마나 되세요, 그러면? 70%. 70%? 예. 그 이제 저를 믿고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방송 하여튼 보고 매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방송에서 예. SNL 강조한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예, 예. 저를 믿고 예,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예, 예. 들고 가세요. 들고 가세요. 이게 회사가 나빠서 불안하세요. 회사 아니 좋습니다. 오늘 너무 막 이게 너무 흔들리니까 어떻게 너무 이게 힘들더라도 계속 지금 다른 종목들 빠졌는 거 생각해 보세요. SNS는 안 빠져요.
정말 좋다고 생각하셔야죠. 좀 안심해도 좀 한 2달 정도는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2달이 아니라 이거는 계속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실적 잘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IPv4에서 IPv4, V6 라인으로 교체를 했는 유일한 그 삼성전자에서의 어떤 교체, 기록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런 회사예요. 실적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도 IPv4 라인이 IPv6 라인으로 교체한 회사입니다. 통신 그, 3분기 때는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3분기 실적 나오지도 않는데 뭘 좋아지지 않았다는 얘기 왜요? 2분기 때. 2분기 때? 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가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고 실적이 그 전에 너무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교체를 다 했으니까. 그죠? 네. 그게 나빠진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훨씬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확 너무 좋았다가 그럼 그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그 큰 회사를 갖다가 지금 통신 쪽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IPv4 라인을 IPv6 라인으로. 그럼 실적이 확 늘겠죠, 그죠? 예. 그럼 삼성전자 공사 끝나고 나면 다른 웬만한 강급공사 딴에도 그거보다 실적이 더 늘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냥 막 투자하시는 거 좀 많이 아니에요? 실었는데 좀 더 많이 시간이 많이 좀 5,200원대 가져가려면 시간은 많이 좀 필요할까요? 5,200원. 예. 그냥 수익만 보고 빠져나오시겠다? 글쎄요. 그걸 제가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럼 방송에서 철저히 따라주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 볼 종목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강조를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볼 것 같았으면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방송상에서 이렇게 뭐 70%나 비중 실으셔서 부담감 섞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뭐 이걸 갖다가 한 번이라도 손절하라고 말씀드린 적 없었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제가 성장성이 둔화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럼 들고 가세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어요. 예. 네. 또 전화 왔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잘 안 듣기는데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현대차요. 현대차요? 네. 현대차요? 그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25%인데 제가 네. 산 지가 한 3년쯤 됐거든요. 3년요. 네. 예. 24만 5천 원이요. 그러시고, 그, 매수가 얼마시라고요? 24만 5천 원. 24만 5천 원. 어머니, 거기, 저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TV 볼륨은 조금 낮춰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와 전화통화 중입니다. 처음 해봐가지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차를 보기 전에 제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환율 차트예요. 네. 일본의 원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 그리고 한국의 원화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원화가 올라가 있는 것은 엔화에 대비해서 약세에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원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또 올라와 있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차 지점이 있어요. 2008년도에 교차됐어요. 맞죠? 예. 보이십니까? 예, 예.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원화가 약세 기조고, 지금 2013년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부터는 원화가 강세 기조잖아요. 맞죠? 엔화에 대비해서. 예.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자,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 70% 이상이에요. 맞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글로벌적으로 딱 나왔을 때 현대차가 누구와 가장 비교를 많이 하냐면, 도요타라는 회사와 비교를 가장 많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 브리지스톤이라는 일본 타이어 업체와 또 비교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과 한국의 기술적인 차이 자체는 이제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환율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주가 자체에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2008년도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08년 10월 달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님이 궁금하시는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가 언제부터 올랐나요? 2008년도 10월 달부터 가파르게 올랐죠? 예. 보이십니까? 예. 예, 어머님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예. 예. 자, 제가 흥이 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2013년 3월 달부터 해서 다시 원화가 강세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예. 자, 2013년 3월 달에 보시면, 자, 요때 이 가격이에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빠졌어요. 맞죠? 예. 이때부터는 원화가 강세가 진행이 됐던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는 다시 돌아오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현대차를 선택하지 않고 일본차를 선택하는 지금 가격 경쟁력으로 그런 시대예요. 예.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예. 예. 어머니 그러면 지금부터 어머님이 하셔야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반등 나타날 때 비중을 줄이면서 순차적으로 빠져나오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예. 예. 추세는 이미 하락 추세대 안에 놓여 있는 종목입니다. 상승 추세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가격대에서 1차적인 지지는 나타났고요. 반등이 나타나면 현재는 18만원 선에서 무조건 정리를 하세요. 매도를 할까요? 예, 매도를 하세요.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는 꾸준히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안 빠졌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급락을 하고 그걸 갭 하락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팔 시간도 안 주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추세 자체가 꺾인 종목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예. 현대차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신차 아슬란을 발표를 하더라도 아슬란을 타겠습니까? 수입차를 타지. 그 가격권이면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럼 지금 다 매도를 합니까? 이렇게 조금씩 매도를 해야 됩니까? 한꺼번에 18만 원 정도 올라오면 한꺼번에 매도를 할까요? 미련을 버리세요. 이런 버리고요. 미련 버리십시오. 우리가 맞아요. 대안주를 찾아서 네. 충분히 성과 있는 종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자, 제가 현대차의 그렇게 미련을 조금만 버리시고요.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상당히 곤란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예. 전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자를 거는 좀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네. 갈 수 있는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추세가 꺾인 종목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필요는 없으세요. 예, 18만 이상 올라오기는 네, 올라옵니다, 그건. 올라옵니까? 네, 올라옵니다. 네. 연말까지 갖고 있어도 한 뭐 20만 원대는 안 되겠네요. 네, 어렵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머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스피드 문자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 추임새 많습니다. 뭐 이런 추임새 많네요. 그죠? 한국가스공사 56,500원에 비중 60% 9197님. 와. 네. 자, 56,000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반등이 안 오겠느냐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월봉상, 요게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장기 추세선상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또, 급락이 나왔다가, 여기서 횡보 나왔다가, 또 쭉 올랐다가, 급락이 나오고 여기서 또 어느 정도 횡보가 나와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하락 추세대 상에서의 횡보 자리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월봉에서 지금 이 지지대를 무너뜨리고 내려오면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그 자리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시장의 어떤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면 여기가 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코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드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아마 시청자분 매수대 가격대하고 지금 비슷해요. 55,000원 정도, 요 위에가 이제 바로, 반등시 구간입니다. 그 반등시 구간에서는 좀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손실은 보지 마시고요. 약한 수익이라도 전환이 되면, 일단은 빠져나오세요. 지금, 그렇게 좋은 자리대는 아닙니다. 예, 이어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문의를 하셨고요. 서울반도체 9582번님 당첨되셨습니다. 자, 그분을 위해서 제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0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요. 자, 펀드 매니저 아니죠? 10%씩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지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26,000원짜리가 어디냐면요. 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고, 지금 빠졌는데요. 좀 더 보유를 하세요. 자, LED 업황에 대해서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빠졌던,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어요. 맞죠? 3분기 실적은 여전히 안 좋다고 그죠? 그러면 LED가 이대로 죽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서울 반도체는 완성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죠. 부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완성품은 많아요. 포스코에서도 하고 있고요. 루멘스도 하고 있죠. 오슬람에서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의 LED 업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품이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희소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LED가 이렇게 보급되는 거, 우리 집 화장실에도 LED 전구로 꼽았습니다. 예전에는 카페나 이런 곳을 갔을 때만 LED를 봤었고,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에도 LED 램프가 달리고요. 그리고 화장실, 심지어 집에 화장실에도 LED 램프가 달립니다. 못 믿겠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 예. 그만큼 LED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판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좀 더 보유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보유를 하냐면 1차적인 고점은 26,000원,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가격대까지 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넘어서 어떤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상단에 보시면요, 34,000원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갭이 크게 또 빠졌었고요. 월봉상으로 보시면 34,000원 자리가, 자, 위에 보시면요. 어때요? 꾸준한 저항과 지지가 반복됐던 구간입니다. 그만큼 저항의 움직임이 많았던 자리예요. 이 자리까지는 저는 쉽게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거래량은 낮추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한진칼인데요. 27,000원에 비중 30%, 5577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방송 보셨으면, 자,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죠? 상승을 하고 지금 긴 행보자리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긴 행보자리대에서 나타난 뚜렷한 특징이 뭐라고요? 박스권이에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은 박스권 상단을 덜렁 무신 거예요. 그만큼 제가 박스권일 때는 가능하면 박스권 상단에서는 물지 마라. 떨어졌을 때 박스권 하단 쪽에서 매수를 하면 매수를 하더라도 물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걸 또 덜렁 박스권 상단에서 무셨습니다. 결국은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받으시죠. 그죠?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 얘기 왜 계속 강조드리고 박스권에서 왜 박스권 하단 상단 이런 거 뭐하러 짚어드려요. 시간이 남아들어서 짚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발 좀 여기 HTS 상에 선 좀 꺼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선 더 꺼본다고 돈 더 안 받는다고.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걸 왜 자꾸 위에서 자꾸 매수를 하세요. 자, 일단은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시는데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이 선 지금 잘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곳이 지지대로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22,500원을 깨게 되면 이거는 여기서 더 밀린다고 봐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로 보면 그렇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들고 하시고요. 박스권 상단인 27,800원 정도 그쪽에 오면 반드시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안주 5번째, 6번째 고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5번째 힌트는요, 자회사 수익성 개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고기입니다. 외국인의 꾸준한 수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회사니까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예. 네. 자, 이상로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KG 이니시스요. KG 이니시스요. 예. 오늘 걱정 많으셨겠다, 그죠? 오늘 4%. 예. 자, 이거 가격이 얼마세요? 17,500원이요. 17,500원이고, 비중은요, 어떻게 되십니까? 40%요. 40%시고요. 예. 사자마자 빠졌네요. 꼭지 무신 것 같은데, 맞죠? 예. 산지도 얼마 안 되셨겠다. 샀는데. 산지 얼마 안 돼서 방송에서 좋다고 추천해서 샀는데 사고 나서 계속 빠지네요. 이 꼭지에서요? 예. 자, 일단, 예.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분, 전자결제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맞죠? 하지만 우리가 그 전자결제에 대한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필요한데요.
예. 기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경기가 부양되는지 안 되는지 티가 안 나는 시점이에요. 예. 어머님은 살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 어머님이 인터넷으로 전자결제를 많이 하세요? 아니요. 아니죠, 맞죠? 예. 그냥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 그냥 이거 살 거, 좀 한 번만 참아봐야지. 홈쇼핑 주고 왜 빠지겠어요, 맞죠? 예전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받는데 예. 지금 이런 업체를 이제 우리가 피지업체라고 하는데요. 피지업체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에 또 수수료 떼주고 그리고 결제사에 또 수수료 떼주고 얘네들이 거기 마지막 0.2%의 마진을 먹는 회사들입니다. 예. 그러면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예. 중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되면서 알리바바라는 그런 회사가 들어오면서 이 KG니시스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랐어요. 하지만 1차적인 고점 자체를 저는 찍었다고 봅니다. 이미 저항 구간에 도에 있는 상태고. 자, 예, 예. 어머님이 너무나 잘 잡으신 게요. 예, 예. 정확하게 17,600원대가 고점 가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음고생을 조금 하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빠질 수 있냐 하면, 자, 요 가격대 보이실 거예요. 13,500원, 13,600원까지 저는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예, 그거 꼭 명심하시고, 조금 대응을 필요하십니다, 어머니. 예. 그러면 그때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차라리 던지는 게 낫겠네요. 예, 차라리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예. KG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그다지 그리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예, 아무래도 소비 시즌을 넘어가야 돼요. 그런 파동적으로 봤을 때도 이 파동 자체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고점 올리는 파동이 나타나기 힘들다고 보고 여기서 한 번 더 꺾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네. 횡보를 하고 4분기에 맞춰서 올릴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럼 월요일 날이라도 그냥 던지는 게 나아요? 예, 그렇게 대응을 하세요,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아유. 제가 마음이 아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짐새 너무 많이.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어머니? 삼성테크는 좀 삼성테크인. 중간부터. 매수가는요? 51,000원대인데. 당연히 손실 중이시죠, 그죠? 네. 신재가니까. 빠지고 계속 네. 빠지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20% 가까이 되네. 20%. 현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현금 비중이 뭐예요? 현금은 얼마나 들고 계세요? 현금 없어요. 다 주식이 다 투자하고 계세요. 네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네, 조금씩 하니까. 종목이 잘못됐습니다, 어머니. 그래요. 전에는 이 종목가 괜찮았나? 삼성테크인이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어머니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5만 이 부근에서 자꾸 조금 들어 올려 주니까 여기서 덜렁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조금씩 사보태 가지고. 그러면 그 최초 매수가는 그거보다 훨씬 위였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네. 좀 빠지긴 또 좀. 자, 삼성테크인 모든 사람들이 캤습니다. 이제 저점이다. 그 저점이다 한 게 지금 3만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3만원 부근이 언제 시점인지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2009년도 리만 사태 일어나고 세계 증시 폭락 나왔을 때 그때 시점입니다. 네. 그때 가격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자, 그때 물가와 지금의 물가가 어떠세요? 지금 물가가 훨씬 높죠, 그죠? 네. 당연히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손절선을 이미 놓치셨어요. 들고 가세요. 네. 들고 가시고 가능하면 어머니 그 2만원 차이는 금방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5만 천원 이상 회복되면요.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돼요. 삼성테크는 지금 당분간은 좋지 못해요. 응?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형이라도 계속 빠지고 그러네. 네, 삼성전자도 빠지니까 형님이 큰형님이 빠지니까 쭉쭉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삼성 SDI, 삼성테크인 다 빠지는 겁니다. 결국은 삼성 SDI도 삼성테크인도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천원대까지는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시간 조금 걸릴 거예요, 어머니. 그럼 지금 더 사갖고. 현금 없으시다면서요? 아니, 더 넣으면 되잖아. 현금 어디서 더 땡겨 오신다? 예. 빚은 내지 마세요.
빚은 내지 마시고 그냥 조금 더 비중 추구하시는 건 괜찮은데 여기 막 폭탄 비중 실린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 예. 조금 더 추구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있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 SL이었네요. 자, 오늘 이성남 멘토님과, 1시간 동안 또 진행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추임새가 많은 시간이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 저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릴까요? 그래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